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 같은 네트워크 상이던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로든 간에 어쨌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ICMP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한다 하면 3계층에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앞에 IP 헤더를 붙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패킷 트레이서에서도 어느 정도 그 IP의 헤더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보시려면 5장에 가시면 파워포인트 수업 그 PPT의 5장이 인터넷 프로토콜 즉 IP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뭐 이 수업을 매 챕터를 차근차근히 한 챕터 한 챕터 나간다기보다 뭐 그렇게 하기에는 양도 많고 그다음에 또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1장에서 또 흐름을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각 챕터에서 이렇게 가서 그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보시면 이제 챕터 5죠. 챕터 5에 뭐 IP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IP 버전 4 패킷의 구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헤더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그릴 때 이제 ICMP 메시지가 있으면 그 앞에 이제 IP 헤더가 붙는다 그랬죠. 그리고 뭐 여기에 IP 주소가 붙고 뭐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붙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사실은 이거예요. 이게 기본 헤더로서 20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0에서 31이 비트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비트예요. 0부터 31까지. 그게 몇 줄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그래서 이 32비트면은 이게 4바이트죠, 결국은. 곱하기 다섯 줄이니까 20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둘째 줄은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뭐 이런 의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각각 32비트짜리 소스 IP 주소,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요 ICMP 요 헤더 바로 ICMP 요 그 메시지 바로 앞에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32비트 소스 IP 주소가 들어가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맨 앞에 버전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헤더의 길이가 얼마냐 하는 게 오는데요. 버전은 이제 4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비트 괄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4비트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IP 버전 4인 경우에는 이제 0100이 되겠죠. 4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이제 IP 버전 6 같으면 01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수 값으로 봤을 때 버전이 버전 4, 버전 6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헤더 렌스도 4비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4비트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16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헤더의 사이즈가 20바이트니까 20이라는 숫자를 요 4비트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타내냐면 곱하기 4를 한 그 바이트 수로 나타냅니다. 이게 몇 바이트냐 하는 것을 곱하기 4로 이제 미안합니다. 곱하기 4로 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몇 줄이냐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기본 헤더가 20바이트니까 4바이트씩 5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다 5가 들어가요. 그래서 0101이 들어갑니다. 20바이트면. 근데 추가로 더 옵션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P 헤더가 기본으로는 20바이트지만 추가로 뭔가 추가 정보를 더 넣기 위해서 거기다가 40바이트까지 옵션 헤더들을 추가할 수 있다. 근데 보통은 뭐 쓰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20바이트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숫자는 헤더가 20바이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5라고 쓴다. 그러면 이제 이거 곱하기 4바이트는 20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QoS라든가 흐름 제어 등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QoS라는 거는 이제 이 패킷을 그러니까 라우터에서 어쨌든 라우팅을 해줄 때 이거를 다른 패킷보다 먼저 처리할지 나중에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도로에 교통경찰이 있어서 VIP가 이제 도로에 나타나면 VIP를 먼저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일반 차량을 일단 다 통제를 하죠. 그죠? 그리고 VIP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차량을 보내죠. 이런 식으로 그 그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 하죠. 우선순위 같은 거를 이제 여기에서
제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요 값을 보고서 이 패킷이 다른 패킷들보다 더 우위를 점해서 라우팅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줄 건지, 아니면 다른 패킷보다 뭐 더 우선순위를 낮게 해서 좀 더 천천히 처리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폐기까지 시킬 수도 있어요. 워낙에 네트워크가 바쁘면 넌 보낼 틈이 없으니까 그냥 폐기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등등 그런 정보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가 얼만큼 붐비느냐에 따라서 또 상대방한테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상대방한테 이 네트워크가 혼잡되니까 좀 천천히 보내라라든가 이런 정보를 보내기 위한 그런 뭐 비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토탈 렌스 요 부분은 이 헤더뿐만 아니고 이 헤더 뒤에 오는 이 패킷의 그 데이터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 앞에 헤더를 붙여서 처리할 데이터, 뭐 예를 들면 ICMP 메시지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패킷 헤더를 붙인다 그랬죠. IP 헤더. 그랬을 때 그 결국은 이 IP가 얘를 처리해서 실어 나르기 위한 헤더를 붙여서 패킷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패킷 안에는 IP 헤더와 IP가 처리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의뢰를 받은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이 데이터를 부르기를 우리가 페이로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한 계층에서 처리를 해야 될 그 데이터 부분, 이거를 페이로드다 이렇게 부르고, 이제 거기에다가 앞에 헤더를 붙여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러면 IP에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패킷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럼 패킷의 헤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페이로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시겠어요? 페이로드라는 의미는 이제 페이라는 게 지불했다는 뜻이고, 로드라는 게 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트럭에 짐을 싣는다 그러면 트럭에 이제 적재량이 뭐 1톤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1톤만큼의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짐은 이제 뭐 트럭이 이제 운송 회사라면 그 짐은 이제 손님이, 고객이 의뢰한, 돈을 내고 운송을 의뢰한 그런 짐이 되겠죠. 네, 페이로드 이 부분이 그렇고, 이 부분은 그러면 트럭에는 이제 1톤의 짐만 싣느냐, 아니면 아니죠. 사람도 운전하기 위해서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운전기사가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부속이라든가 공구라든가, 심지어는 뭐 물이라든가 음료수, 또는 뭐 가다가 도시락을 먹을 거면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싣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돈을 내고 실은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무게에 이제 다 그 가만히 되니까, 결국은 이 앞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붙은 헤더들도 어쨌든 데이터의 비트, 전체 그 패킷의 비트를 차지하잖아요. 그죠? 얘도 비트를 차지하는데, 얘는 위에서 의뢰한 실제 데이터고, 얘는 헤더고, 여기서 실제 데이터 부분은 페이로드라고 부른다. 그런 거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토탈 렌스는 이 헤더와 그 다음에 여기에 상위 계층의 PDU 데이터죠. 상위 계층에서 의뢰한 데이터. 우리가 이걸 페이로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합친 전체의 길이가 토탈 렌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트 수 단위로 표현할 수 있고, 16비트이기 때문에 2의 16바이트까지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IP에서 처리하는 패킷 하나하나마다 마치 송장 붙이듯이 이렇게 그 헤더들이 붙는데, 그 헤더들이 그러니까 위에 계층에서 하나씩 그 PDU가 내려올 때마다 상위 계층에서 PDU가, 그러니까 전송해달라고 의뢰해서 PDU가 내려올 때마다 이제 송장을 붙일 때 이것이 이제 하나씩 증가하면서 붙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계층에서 10개의 패킷을 똑같은 목적지로 보내더라도 그 10개의 패킷이 IP에서는 이 번호가 하나씩 이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ID가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뭐 소스 IP소, 데스티니 IP소, 그다음에 뭐 프로토콜, TTL, 버전, 렌스 뭐 이런 거 다 똑같지만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서로 다른 패킷이니까. 위에 계층에서 의뢰한 거 각각에 대해서 이제 붙는다. 구분해서 붙는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크섬은 내부에서 이제 처리를 할 때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그런
계산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이 부분은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단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화물을 실어 나르다가 이것을 중간에 분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중간에 가다가 그 네트워크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 이런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1장 PPT의 38페이지인데요. 예를 들면 크루즈선으로 이제 승객을 실어 날라서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럼 그 항구에 도착한 승객들이 이제 그 배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탔었다. 그러면 이 1000명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교통수단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 시내 관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시내 관광을 하는데 그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갈아타야죠. 근데 1000명이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없으니까 어때요? 그 교통수단에 맞춰서 분할을 하는 거죠. 승객을. 예, 이런 걸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도 어느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가다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그 패킷의 사이즈가 있고, 여기서 또 그 보낼 수 있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패킷의 사이즈가 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제 네트워크의 기술에 따라서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한 번에 몇 바이트씩,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한 번에 몇 바이트씩 이렇게 실어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패킷 사이즈의 최대 크기가 1500바이트까지 가능합니다. 이더넷은. 이런 식으로 그 네트워크에 따라서 이게 기술에 따라서 다 그 규정된 값들이 있어요. 마치 그 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도로는 최대 그 중량이 15톤, 어떤 도로는 다리 같은 경우에 아주 허약한 다리는 5톤 이렇게 그 최대 지나갈 수 있는 용량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 네트워크도 한 번에 패킷을 최대 얼마까지 그 길이를 해서 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네트워크가 바뀌면서 여기서의 최대 전송 사이즈보다 여기서의 최대 전송 사이즈가 작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이걸 IP에서 합니다. IP에서 이걸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할 때 그러면 이제 패킷이 다 갈라지니까 얘네들이 아이디가 다 달라지냐면 그렇진 않아요. 이 아이디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프래그멘테이션, 즉 단편화될 때 그 조각들이 그 아이디는 다 똑같아요. 그래야 수신 측에서 그 같은 아이디를 보고서 같은 아이디끼리 다시 모아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신 측에서는 다시 원래 그 사이즈로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 조각 났던 거를 그 과정에 사용하는 정보가 요 정보입니다.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것은 이 패킷이 분할이 된, 즉 프래그멘트가 된 패킷들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여기 플래그는. 네, 프래그먼트 옵셋은 이제 패킷이 분할이 됐으면 요게 몇 번째다, 요게 몇 번째다, 요게 몇 번째다 하는 그런 값들을 다 다르게 기록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시작 바이트, 여기서 0번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는 1500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3000부터 시작하고, 이런 그 시작하는 번호들을 각각의 그 프래그먼트에다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아이디를 가지는 녀석에 대해서 이건 분할된 거다 하는 정보를 보고서 이 순서대로, 여기에서 있는 순서대로 다시 수신 측에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그 정보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제 이더넷 기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이더넷 기술과 똑같은 PDU 사이즈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네트워크에서 자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다, IP에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거 아이디로 봤었죠, 그죠? 예, 다네, 다. 거의. 예. 예, 그냥 다 대략 이해를 해두시고, 이런 것들은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까다롭죠. 이건 까다롭다기보다는 별로 이용되지 않는 거니까, 책섬도 그렇고요. 나머지들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시뮬레이터에서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과정에서 이런 헤더가 IP에 붙는다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 그 소개가 되어 있고요. IP 헤더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더넷 헤더가 붙겠죠. IP에서 헤더를 붙여서 밑에 계층에 의뢰를 하면 여기서는 또 여기에 이더넷 헤더가 붙는다. 이때 이제 이더넷의 프레임 구조를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4장에 나와 있어요. 4장 파워포인트 4장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과 ARP. 여기에 보시면 이더넷 헤더, 이더넷 기술과 이더넷 헤더의 포맷, 그리고 헤더들의 의미, 그리고 뭐 ARP까지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더넷이 차지하는 그 OSI 계층 또는 뭐 TCP/IP 계층으로 따지면 이게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 속한다, 해당한다. 이게 TCP/IP로 따졌을 때 4장의 3페이지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죠. 이게 OSI 계층으로 따지면 이거는 계층 2와 계층 1이죠. 두 개가 이제 TCP/IP로 따졌을 때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고, 이것의 의미는 이제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 하나의 네트워크죠,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호스트들이 연결되는 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시켜주기 위한 웬일 수도 있고, 그러하고요. 어쨌든 하나의 네트워크 구간을 우리가 그 네트워크 계층이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래서 상위 계층이 요청한 데이터를 실제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에서 넥스업으로 실제 이동해준다. 아까 뭐 봤습니다만 계속 그 이동시켜주는 것은 결국 1, 2계층의 역할이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망 기술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더넷, 무선 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의 네트워크, 우리 실습실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뭐 와이파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기술 중에는 이제 뭐 우리 뭐 LTE라든가 5G라든가 이런 그 무선 네트워크망이 있죠. 휴대전화망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일종의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액세스를 위한 그런, 여러분들의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연결시켜주기 위한 그 무선망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네. 거기도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죠.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 액세스 계층의 기술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더넷이다. 그리고 이더넷은 이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DEC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인텔 아시죠? 그 다음에 제록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세 개의 회사가 연합을 해서 표준을 제정을 했고, DIX 표준이라고 해요. 이때 1.0 버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0 버전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더넷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이더넷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외에도 그 유사한 이더넷 기술로서 IEEE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라는, 줄여서 IEEE입니다. E가 3개라서 트리플 E라고 불러요. 이렇게 뭐 보통 발음을 하는데 IEEE라고 하기도 하는데 IEEE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라는 그 미국의 전기 전자 그 공학회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여기가 전기전자 연구자들, 뭐 기업들이 회원으로 이제 그 전기전자 분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만든 단체고요. 여기서 또 이런 통신과 관련된 많은 표준을 제정하기도 해요. 표준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더넷과 유사한, 거의 유사한 802.3이라고 하는 표준 번호를 가지는 그 표준이 제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이더넷과 거의 흡사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더 많이 쓰여요. 요 표준이. 요거는 드물게 사용이 됩니다. 드물게. 참고로 무선 랜 기술은 그것도 이제 IEEE에서 표준 제정을 했는데, IEEE 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802.11 11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802 요게 비슷하죠, 그죠? 이 802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랜 같은 기술 표준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랜이나 아니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맨이라고 하는 랜보다는 조금 더 규모를 확장시킨 그런 네트워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팬까지도 표현합니다. 팬이라고 하는 건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블루투스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해요. 그래서 블루투스 규격이라든가 뭐 랜, 이더넷 규격, 뭐 와이파이 규격,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802 표준으로서 제정이 돼 있고 그 뒤에 번호에 따라서 이건 이제 무선 랜, 와이파이 네트워크죠. 대한 표준이 되고 802.3 이거는 이제 이더넷과 비슷한 유선 네트워크의 랜 규격이기도 표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그 규격 중에 이제 이더넷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이더넷의 그 프레임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이더넷 프레임 구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이더넷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더넷의 프레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돼 있을 때 프레임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 신호를 전달할 때 그 수신 측에서 그 신호를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수신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임의 정해져 있는 그 비트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 패턴을 보내서 수신 측에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수신을 하도록 준비를 하라. 이런 걸 보내는 거고 실제 보내는 정보 프레임은 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더넷 헤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트레일러가 되겠고요. 여기 숫자는 그 바이트 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요것이 이제 상위 계층의 페이로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IP에서 의뢰를 한 거다 그러면 이제 패킷이 되겠죠. 이게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이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무엇이 이더넷에서 헤더로 들어가느냐? 6바이트의 맥 주소 2개, 데스티네이션과 소스. 이게 이제 IP와 다른 점은 IP는 소스가 먼저 오고 데스티네이션이 나중에 오는 데 비해서 이더넷의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이 먼저 오고 소스가 나중에 와요. 그게 이제 순서가 다르다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목적지 주소를 보고서 바로 스위치해서 이건 어디로 간다 하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게. 이게 뒤에 오면 아무래도 수신을 한 6바이트를 수신하고 그 다음에 수신한 걸 가지고 처리해야 되니까 느려지잖아요. 지연이 되죠. 그만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걸 맨 앞에 세워서 맥 주소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맥 어드레스를 맨 앞에다가 앞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페일로드가 어느 프로토콜에서 의뢰한 것이냐 거죠. 2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체크 시퀀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계산을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전송을 한 다음에 수신 측에서 똑같은 계산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송신할 때 이걸 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여기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두 개 비교해 보면 만약에 이 앞에 값이 똑같다면 여기서 계산한 거나 여기서 계산한 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제 송신 과정에서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앞부분은 정확한 값이다. 수신 측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만약에 수신 측에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한 결과와 여기에 수신된 이것과 내가 계산한 게 다르면 앞에 데이터가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송신 데이터와 다르다. 즉 전송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신돼서 이 계산값과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프레임 시퀀스가 다른 프레임은 그냥 폐기 처리합니다. 이건 뭐 오류가 났으니까 쓸모없다. 이게 폐기 처리를 해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더넷 프레임 구조를 알아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NIC에서 이걸 전송 의뢰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덧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것의 사이즈가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네트워크의 기술에 따라서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양이 다르다. 그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은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사이즈, 최대 사이즈. 최소 사이즈는 46바이트, 최대 사이즈는 1500바이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최대 사이즈를 MTU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시멈 트랜스포인가 트랜스포트인가 뭐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MTU 최대 그 전송 사이즈 단위. 그래서 1500바이트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 사이즈도 있지만 최소 사이즈도 있어요. 46바이트.
짐을 실어 나를 때 그 짐이 너무 작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10톤짜리 트럭을 빌려서 1kg 짐을 실어서 보낼 수 있냐? 그게 안 된다 이거지. 최소 그 전송을 의뢰할 수 있는 짐의 그 용량이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46바이트다. 그럼 만약에 내가 아무리 짜봐도 데이터가 얼마 안 돼. 한 10바이트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전송을 못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46바이트를 맞춰주면 되죠. 어떻게? 채워서. 그냥 더미 데이터를 채워서 46바이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P나 이런 상위계층에서 10바이트짜리 데이터를 보내주면 10바이트짜리 데이터를 보내주면 어떻게 하냐? 46바이트를 만들어줘요. 여기다 00000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패딩이라고 불러요. 패딩이라는 거 빵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더 사이즈가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덧붙여서 보냅니다. 여기에 그게 써있죠. 페이로드가 46바이트가 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냐? 이더넷 NIC에서 46바이트가 되도록 뒤에다가 0을 패딩한다. 0을 패딩한다. 페이로드 뒤에다가 그렇게 해서 46바이트를 맞춰준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요청한 페이로드가 이거보다 클 때는 어떡하냐? 그렇게 안 돼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지금 페이로드 플러스 헤더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헤더 트레일러를 포함한 거죠. 여기 보시면 앞에 헤더가 플러스 하면 요거는 14바이트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4바이트 합치면 18바이트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더넷 프레임 사이즈는 이제 최소 이거 플러스 16에서 최대 이거 플러스 18. 그래서 이거 플러스 18이죠. 그러니까 요건 64고 요건 1518이죠. 그래서 프레임 사이즈는 64에서 1518까지. 페일로드로 따지면 요거는 이제 48에서 1500까지입니다. 이게 MTU가 이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실어 나를 사이즈가 그러면 1500바이트보다 크면 어떻게 하냐? 이제 IP에서 분할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리 분할을 해서 이더넷한테 넘겨줘야 돼요. 이더넷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IP의 그 프래그먼테이션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CMD 창을 열어주시고요. 터미널 창. 실제로 좀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한번 보내볼게요. 핑 슬래시 물음표 해보시면요. 핑 명령어의 옵션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해주세요. 핑 명령의 옵션을 볼 수 있는데 그 옵션 중에 뭐가 있냐면 -L 사이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실어나르는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 안에 들어가는 메시지의 사이즈를 여기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이트 수로 정해줄 수 있어요. 그럼 디폴트로는 이게 32바이트죠.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이게 이거죠. 송신 버퍼 크기라는 게 이제 메시지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디폴트 32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핑 www.google.com 해보면 여기 바이트는 32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거를 의미해요. 실어 나르는 ICMP 메시지의 사이즈.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다. -L 옵션을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MTU 사이즈보다 크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핑 하고서 그냥 하면 안 되고 -L 뭐 5000 이렇게 하면 1500을 넘어가죠. 그죠? 1500을 훨씬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데이터 사이즈가 5000바이트 이상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ICMP에 데이터만 메시지만 5000바이트고 ICMP에서도 또 헤더를 붙이잖아요. 그죠? 이게 ICMP의 이게 에코 리퀴스냐, 에코 리플라이냐, 뭐 등등, 다음 시퀀스 넘버, 뭐 아이디 넘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패킷 트레이서를 해볼 때 헤더들이 추가로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헤더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지. 실제 순수 메시지만이니까. 여기에 또 이제 IP에서 또 헤더가 붙죠? 그럼 그 IP의 헤더 20바이트까지 포함하면 메시지 5000이면 거기에 아마도 28바이트 정도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럼 5028바이트 정도가 되겠지. 전체적으로는. 그거를 이더넷에서 받아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니까 MTU가 1500이니까 IP에서 미리 잘라서 준다 이거예요. 이더넷한테. 그러면 실제로 그게 되느냐? 될 경우가 있고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지원을 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봅시다. 되나? 안 되죠. 그죠? 이건 그럼 내 PC에서 이게 안 되는 건가? 물음표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구글이 아니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로 한번 핑을 해볼게요. www.동양.ac.kr 로 핑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되죠? 즉 5000바이트를 보내고 5000바이트를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된 거죠. 내 PC에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 서버까지 이제 여기서 핑을 위해서 5000바이트짜리 ICMP 메시지 에코리퀘스트를 위한 메시지 앞에 또 헤더 붙이고 또 IP 헤더 붙이고 이건 ICMP 헤더고 이건 IP 헤더고 이렇게 붙이면 이제 더 커지겠죠. 그럼 이걸 IP에서 어떻게 하냐? 자른다 이거예요. 이걸 프래그먼트에서 잘라요. 얼마 단위로? 1500에 들어갈 수 있게 잘라요. 그럼 요거 하나하나마다 또 IP 헤더를 따로따로 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하나하나에 IP 헤더 20바이트가 붙으니까 1400 사실은 그 안에 데이터는 1480바이트가 돼요. 즉 ICMP를 1480 단위로 잘라서 이거 하나하나에 IP 헤더 붙이고 요거 하나에 IP 헤더 붙이고 요거 하나에 IP 헤더 붙이고 요거 하나에 IP 헤더 붙이고 그래서 1500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이더넷이 받아서 1518, 1518, 1518, 1518 이렇게 해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여기 바이트 5000으로 나오잖아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디로? 홈페이지로 하나씩 전달이 됩니다. 중간에 네트워크 장비들은 그냥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독립적인 걸로 처리를 하지만 이 수신 측에서는 얘네들이 아까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 할 때는 이 IP 헤더에 ID 값이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ID 값 같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합쳐서 5000바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 ICMP 메시지를 이제 ICMP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IP에서. 그럼 ICMP에서 볼 때는 5000바이트짜리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5000바이트짜리 에코 리플라이를 만들죠. 5000바이트짜리 그거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5000바이트짜리고. 그러면 이 ICMP가 5000바이트짜리를 만들어서 다시 IP한테 이래하면 IP는 다시 밑에 계층이 이더넷이니까 우리 학교 홈페이지 네트워크도 이더넷이야. 당연히. 교내 네트워크고요. 이더넷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IP에서 이 ICMP 에코 리플라이를 5000짜리를 1500으로 다시 자르는 거예요. 1480으로 자르죠. 1480으로 잘라서 또 아이디가 똑같은 IP 헤더들을 다 붙여서 또 하나씩 이제 보내주면 그것이 중간에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하나씩 전송이 되고 여러분들 PC에 와서 다시 그 같은 아이디를 가지는 애들끼리 조립을 해서 5000바이트짜리 만들어서 ICMP한테 넘겨주니까 ICMP는 5000바이트짜리가 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버에서 아마 이 IP가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뭐 구글 서버가 그런 거 할 일은 별로 없다 이거지. 근데 지금 우리 학교 홈페이지 서버는 딱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설정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구글 서버는 이런 소위 그 쓸데없는 짓을 그렇잖아요. ICMP IP 패킷을 누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보통 위에 계층들이 이렇게 크게 안 만들거든요. 이 IP 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어느 프로토콜도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아요. 다 밑에 이더넷에 맞춰서 미리 잘라 놓습니다. 이 IP에는 어떤 프로토콜들이 있느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IP는 인터넷 계층이죠. 그러면 그 위에는 뭐가 있냐?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습니다. TCP/IP의 계층으로 따지면 이 IP에는 위에 계층이 트랜스포트 계층이죠. 트랜스포트 계층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TCP나 UDP인데요. TCP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의 유형에 맞춰서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여기가 이더넷이라면 여기에 MTU가 1500이잖아요. 그죠? MTU가 1500이고 그러면 이 1500은 이 IP의 패킷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럼 IP의 패킷 사이즈는 사실 헤더와 페이로드 해서 1500이니까 IP의 페이로드만은 1480이 가능하거든요. 최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TCP에서는 여기서 TCP 헤더와 페이로드 합쳐서 1480이죠. 이거를 IP가 받아서 20바이트를 붙여서 1500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즉 이 TCP의 페이로드는 얼마냐? 1460이에요. 왜? 이 TCP의 헤더도 20바이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TCP에서는
이 아래 네트워크의 유형에 따라서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가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무리 큰 데이터를 받아도 이 TCP는 알아서 그걸 다 세그먼트로 분할을 합니다. 여기 IP에서는 프래그먼트로 분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과 비슷하게 TCP는 세그먼트라는 걸로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해서 거기에다가 TCP 헤더들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IP와는 달리 세그먼트에서는 각 헤더에 각 세그먼트별로 번호들이 다 달라집니다. IP는 ID 값이 다 똑같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오프셋은 달라지지만 이게 프래그먼트의 몇 번째 바이트의 그 데이터들이 들어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시퀀스 넘버라는 게 붙어 있어요. 여기 아이디에 해당하는 건 없습니다. 시퀀스 넘버 같은 것만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TCP는 미리 알아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IP에서 굳이 그 프래그먼테이션을 할 일이 없다. 즉 큰 거를 받아서 처리할 일이 거의 없다 하는 거죠. UDP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기능은 없어요. 이런 세그먼트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UDP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여기에 맞춰서 그거보다 큰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TCP를 이용하는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신경을 안 써요. 왜? 어차피 TCP가 다 잘라줄 거니까 나는 크게 데이터를 보내야지. 뭐 예를 들면 1GB짜리 그냥 TCP한테 던져버립니다. 그럼 TCP가 알아서 이제 그거를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로 분할을 해서 밑에 계층에 IP한테 넘겨야죠. UDP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알아서 제한을 해요. 보통 자기가 애플리케이션이 던져줄 데이터의 사이즈를 대충 그 밑에 맞춰서 이제 전달합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 IP가 프래그먼트를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서버 같은 경우도 5000바이트짜리의 그 데이터를 ICMP가 수신을 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또 ICMP에서 5000바이트짜리를 만들어서 IP에서 그걸 프래그먼트로 나눠서 분할해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아예 죽여놨을 수도 있다. 즉 비활성화 시켜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학교 홈페이지는 그냥 놔둔 것 같아요. 디폴트로는 아마 이게 OS에서 지원을 하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PC들도 같이 해보면 아마 될 거예요. 옆에 PC로 해보세요. 여기 말고 223.19, 4.165. 뭐 여기 2번 PC 같은 경우에는 53번이거든요. 53번 해보면 잘 될 겁니다. 그죠? 네. 이 실실에 있는 PC들도 그런 기능들이 기본으로 이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PC와 내 PC와 그러니까 2번 PC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1518바이트의 프레임이 왔다 갔다 하는데 IP에서는 그걸 받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물론 IP에서 ICMP로부터 받은 5008바이트짜리 걸 이제 쪼개서 1518바이트 프레임이 만들어서 가고 저쪽에서는 다시 이게 IP에서 조립이 돼서 ICMP에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된다. 어쨌든 네. 그래서 뭐 이더넷 헤더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알아봤고요. 뭐 패딩은 또 패딩대로 또 추가가 된다.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고 좀 쉬었다 해야 되겠죠.